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폭염 때문에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는 듯한 더위가 실제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지 취재진이 위험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남해안 지역에 적조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어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제 작업이 시작됐지만 폭염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민선 7기 광주시 첫 문화경제부 시장에 이병훈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이 임명됐습니다. 오는 9월에 개막하는 2018 광주 비엔날레에는 북한 미술품 등 볼만한 작품이 많지만 월요일에는 절반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폭염 때문에 저절로 불이 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요즘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화재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조건에서 저절로 불이 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기물 야적장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잡으려 소방관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불은 바로 옆 식품공장으로 번져 다시마 등 1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내고 13시간 만에 간신히 꺼졌습니다. 폐기물 업체가 폐업한 상태고 밤 9시를 전후로 드나드는 사람도 없어서 마땅한 화재 원인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상황.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연일 계속되는 뜨거운 날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지금 광주에서 36도 이상 올라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장시간 연해서 자연 발화 추정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화재는 얼마 전 또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광주 남구에 있는 고체형 쓰레기 연료 SRF를 만드는 시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당시에도 광주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쌓아둔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났는데 화재를 전후로 드나드는 사람은 없어서 이 화재의 범인도 폭염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관제실에서 당직자가 지켜봤나 봐요. 근데 거기서부터 연기가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불꽃이 나왔다고 그렇게 진술했거든요. 광주의 한 경찰서에선 현관 천장의 강화 유리가 갑자기 깨져 경찰서 직원이 파편에 맞아 다쳤는데 이 역시 폭염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광주는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더위 때문에 폭염특보가 16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전국적으로 1000건이 훨씬 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저절로 불이 나는지 그리고 또 뭘 조심해야 하는지 김민정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누군가 불을 붙인 것도 아닌데 갑자기 불이 나는 자연 발화 현상. 탈 수 있는 물질 안에 열이 쌓이는 게 주요 원인이라 외부 기온이 치솟는 폭염 상황에는 위험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도심의 기온이 36도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주변에 쌓여있는 폐기물들의 온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땡볕 아래 노출된 쓰레기 비닐의 표면 온도는 80도를 넘을 정도로 달아올랐고 남은 기름이 뚝뚝 흘러내리는 기름통의 온도, 폐고무 온도 역시 7, 80도를 육박합니다. 젖은 종이 쓰레기 온도도 뜨거운 햇볕 아래 높이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점점 열이 쌓이며 온도가 높아지다 발화점을 넘고 습도 등 여러 조건이 맞는 순간 갑자기 불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비닐 같은 거에 햇볕이 투과가 됐을 때 벌록 렌즈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햇볕이 집약돼서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건이 그래서 다양하기 때문에 튀김집 등 뜨거운 음식 찌꺼기가 발생하는 곳 역시 위험성이 높습니다. 좀 열이 쌓이지 않은 구조로 적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습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없게 건조한 상태로 그 물질들을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는 1,200여 건의 자연발화 화재가 발생해 11명이 부상을 당했고 이 중 16건은 광주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폭염으로 바다 수온이 높아진 데다 적조까지 발생하면서 어민들이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일찍 찾아온 적조에 방제 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뜨거워진 수온에 어민들의 손길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내려진 적조와 고수온 주의보로 어류 폐사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바다 수온이 예년보다 2도 정도 빨리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 상황이 적조 생물이 번식하기에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다행히 관내 11만 헥타르의 해수면 양식장에선 아직까지 피해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년보다 열흘 이상 빨라진 주의보 발령으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 자치단체 역시 예산을 긴급 편성해 지원 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아 적조 개체수 증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시장 곳곳에 차광망을 설치하고 있지만 밀려오는 적조를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런 가운데 적조 유입을 막기 위한 방제 작업이 올해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친환경 방제 작업에 황토살포가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올해 배정된 양만 7만 톤에 육박합니다. 가장 친환경적이고 어류라든지 폐류에 가장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매번 수십여 명의 인원이 구슬땀을 흘려가며 황토를 뿌려보지만 적조 밀도에 따라 높아지는 방제 비용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름째 이어지고 있는 폭염 속에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적조. 지난 2016년 305원이 넘는 최악의 적조 피해를 입었던 도내 어민들의 불안감이 폭염 속에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문화로 먹고 사는 광주 건설을 위해 민선 7기 들어 새롭게 문화경제부 시장이 신설됐죠. 오늘 초대 문화경제부 시장이 임명됐는데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이병훈 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이 민선 7기 초대 문화경제부시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광주 문화행정을 이끌 책임자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는 문화에 대한 전문성, 두 번째는 다양한 행정 경험, 세 번째는 일에 대한 열정과 혁신성, 이 세 가지를 감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4년 동안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을 맡았던 건 중요한 임명 배경이 됐습니다. 문화도시 광주 조성을 위한 초석을 닦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경험이 되려 약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옛 전남도청 별관 일부를 철거하고 문화전당 건립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5월 단체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시장은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도청 원형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소통을 안 했었어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원천적으로 제가 소통 부족입니다. 근데 소통을 안 하다 보니까 오해가 쌓였던 것이고. 임명 전에 민주당 당적과 지역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긴 했지만 부시장 자리가 2년 뒤 총선을 위한 입지 강화용이 아니겠냐는 시선에도 이 부시장 스스로 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추진했던 실무 책임자로서 이용섭 시장이 실패작이라고 평가한 문화전당을 활성화해야 하는 숙제가 당장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개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북한전을 비롯해 관심을 끄는 전시들이 많지만 적어도 월요일에는 반쪽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왜 그런 건지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펄펄 끓는 용광로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노동자들. 가로 4m, 세로 2m인 이 대형 작품은 북한 작가 5명이 함께 그린 집체화입니다. 이 작품을 포함해 북한의 조선화들이 광주 비엔날레 기간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전시됩니다. 남북 화해 무드 속에 개막 전부터 관심을 끌고 있지만 비엔날레 기간에도 월요일엔 전시작들을 볼 수 없습니다. 문화전당이 매주 월요일에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광주에 내려와서 이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고. 북한 미술전뿐만이 아닙니다. 7개로 나눠진 광주 비엔날레 주제전 가운데 3개의 전시가 비엔날레 전시관이 아닌 문화전당에서 열리지만 월요일엔 모두 관람 불가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작품이 전시되는 문화창조원만이라도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개관 때부터 지켜온 월요일 휴관 원칙을 깰 수 없고 시설 보안과 인력 운영에도 문제가 있어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월요일에 비엔날레를 찾은 관람객들의 불편과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광주 비엔날레와 문화전당이 상호 협력을 통해 기대했던 시너지 효과도 반감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의 김선정 대표가 북한 작품 전시를 정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선정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광주 비엔날레에서는 회화 중심의 북한 작품이 선보이지만 2년 뒤에는 조각 등 다른 분야의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방식으로 정규 프로그램화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이번 북한 미술전을 계기로 상설전이나 정기 전시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재단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대입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입장문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대입제도 개편안은 과도한 입시 경쟁을 막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방향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학 입시에 의해 학교 교육 과정이 좌우되지 않도록 대입제도 5년 예고제와 절대평가 확대 등의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인근 도로에서 73살 전모 할아버지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65살 장모 씨가 몰던 25톤 트레일러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자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사망자의 신원과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폭염 장기화에 따라 5개 자치구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 8천만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이번 폭염 대책비는 살수차 추가 운영이나 그늘막 설치, 폭염 예방 홍보 활동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한편 이용섭 광주시장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폭염 대책 TF를 구성해 즉시 운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광양시 중마동 일대가 정전됐습니다. 정전은 40여 분 동안 계속됐고 이로 인해 중마동 일대 아파트와 대형마트의 전기가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폭염으로 인해 정전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일부 중고등학교의 교직원들이 항공사 마일리지나 캐시백 포인트를 개인 명의로 적립하거나 사용한 사실을 감사 과정에서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 가운데 항공사 마일리지를 개인 명의로 적립한 모 중학교 행정실장과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은 경고 조치하고 55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